안녕하세요. 예, 새로 찾던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방송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을 할까 하다가 이제 오늘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도 조금 시간이 늦은 것 같아서 내일 해야 되려나 그랬더니 내일은 제가 아마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오늘 매 똑같아요. 뭐 중요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일단 보면은 우리 오래간만에 이제 지수 한번 보면 오래간만에 아니지만 지수 오래간만에 한번 좀 보면은 분위기 괜찮죠? 예, 여기가 좀 그 매물대가 요렇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좀만 더 하자면 매물대가 요렇게도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강한 매물대가 생기고요. 여기도 아마 강한 매물대가 생길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은 아닌데 여기도 뭐 강하다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근데 거래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요새 뭐 우리 K장 좋다고 그래가지고 좀 난리긴 한데 어쨌거나 여기와 여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형성이 됐고 또 여기와 새로운 여기까지가 또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하고 여기까지가 이게 굉장한 839포인트에서 871포인트가 굉장히 뭐 큰 아주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이제 근데 이제 이 뒤에가 이 앞에만 따질 게 아니라 뒤에까지 따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럭저럭 따지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이 어 이 밑에 거 빼고 여기는 그래도 강한 편이죠. 예, 여기 밑에는 그래도 나름 왜냐면 요 뒤에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는 요 뒤에가 없죠. 예, 그래서 없어요. 계속 없죠. 신고가에서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처음으로 왔잖아요. 지금 우리 5천 포인트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저 코스피 5천 시대 얘기하면서 이제 코스닥이 덩다리 마냥 떠올라서 아니 끌려와서 여기까지 저 끌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코스닥도 뭐 분위기 좋은 시장으로 바꾸신다고 하는데 뭐 될지 안 될지 그건 저까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코스닥으로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저번 방송 마냥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서 너무 지금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죠. 막 미국 뭐 트럼프 무슨 뭐 잡아먹니 어쩌니 독재다 약간 그 오늘 이제 유튜브 보니까 우리 트럼프 씨도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예. 이민자들 단속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은 좌파로 간주하겠다. 반국가 세력은 끝까지 처단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당신 같은 만약에 이제 트럼프 하는 일에 뭔 딴지를 걸면은 당신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기자라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문제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당신은 비롯한 당신 회사까지도 작살내버리겠다. 그것이 뭐 이제 정의인 것처럼 이제 좀 트럼프 씨가 그러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미국이랑 이란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개 나라가 지금 온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 이제 유가 그 안정에 지금 반하는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막 이란 뭐 이것저것 막 유가 관련된데 막 다 터트리고 있죠. 중동 자기네 친구든 먼 친구든 가까운 친구든 막 다 때리고 있죠. 미군 막 근처에 있는 애들 데리고 있다고 하기엔 좀 그리고 주둔하고 있는 그 나라 같으면 언제 나랑 뭐 친구였냐는 듯이 그냥 막 다 때리고 있어요. 근데 이란도 어떻게 보면 유가를 자꾸 건드려서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탈취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라 이제 이런 그 중동 이쪽 애들을 함부로 못 건드렸던 이유도 물론 예전에는 뭐 후세인도 잡아오고 뭐 저 오사마 빈라덴도 잡고 뭐 그러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랑은 또 경우가 약간 좀 달라요. 달라서 지금 이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전 세계 시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도 우리 K 주식 뭐 K 주식이란 말을 쓰나 요새 뭐 K 푸드, K 드라마, 뭐 K 컬처 뭐 다 쓰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주식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얘가 뭐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얘가 조금 구라성으로 비춰져서 그렇지 그럭저럭 지금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게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여하튼 요렇게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잘 지수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미국 지금 상황 좋지 않아요. 미국 자체도 좋지 않아요. 이거 뭐 언젠가 써놨던 글인가 본데 미국 자체도 안 좋아요. 미국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게 이 나스닥 관련돼서 전부 다 전 세계 이제 주식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 관련돼서는 우리도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좋지가 않아요. 미국이 나가리입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 세 개도 지금 좋지. 이거 뭐야 돼? 이렇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상태예요. 얘네도 좋지 않고 이란이랑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그럭저럭 잘 나중에는 얘네 등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얘 나가리 되면은 아마 얘 등 돌릴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이 트럼프가 힘이 떨어지면은 이스라엘이 아마 얘를 버릴 겁니다. 반대로 트럼프도 이스라엘 총리한테 뭔가 그럭저럭 도움받을 게 사라지는 순간 이 양반도 이스라엘을 아마 버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항상 늘 그래 왔거든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 마냥 이권이 있을 때는 나란히 어깨 동무하고 가다가 자세가 안 나오면 아마 버릴 겁니다. 이것도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란이 껴있는데 이란은 우리는 뭐 목숨을 바쳐서 불사항전을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게릴라전 지상전 게릴라전으로 가면은 한번 해볼만 하다 미국이랑 우리는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 하지만 미국에게 지지 않겠다. 이런 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방송 초반부터 여기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이런 뉴스성으로 그 주식 관련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저도 알고 그렇게 뉴스를 떠드는 사람들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이런 거는 사실 뉴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박살 났어야지. 막 지사 아까 얘기했죠. 예. 온 국민이 다 아는 뉴스가 악재다. 그러면 막 미국 안 좋대.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껴서 이란이랑 전쟁 나서 지금 유가가 난리가 났대. 그러면 막 꼭 지수가 꼬꾸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과연 코스닥만 그럴까요? 코스피 볼까요? 마찬가지죠. 예. 방어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방어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안 무너지고 방어가 되고 있어요. 그 미국이랑 이런데 전쟁이 안 났다 치더라도 여기서 이 정도까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봐도 괜찮아요. 왜? 슈팅에 가까운 제가 종목 얘기할 때 차트가 슈팅에 가깝게 올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예비 상승도 하고 상승한 거에 물량도 받고 물량도 받고 구라도 치고 횡보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괜찮다. 하지만 이것저것 대책도 없이 그냥 매집 조금 한 것 같다가 횡보 좀 하면서 하나 둘 붕붕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는 남은 건 뭐뿐이 없다. 꼬꾸라질 뿐이 없다. 그죠? 자주 얘기했잖아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 보면 꼬꾸라질 뿐이 없는데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내려왔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거 괜찮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상승한 거에 반 정도 내려와서 머리로 따지면 머리 모가지 어깨로 따지면 어깨까지만 갈 수도 있고 모가지까지 갈 수도 있고 해서 다시 무너지는 경우는 흔하다. 이것을 상승한 거에 반 정도 내려와서 무언가 일을 치르고 더 올라가든 박살나든 하는 이 현상을 조정의 반이라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다. 우리 방송에서는 이제 그 소희님이 제가 이제 이런 숙제를 줬기 때문에 이제 소희 자리라고 제가 명했지만 어쨌거나 상승한 것에 반이 내려오는 거는 하락으로 보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거는 조정이다. 왜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가 돌파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모가지나 어깨까지만 갔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거기도 못 가고 여기서 그냥 무너지든가. 그래서 여기를 소위 자리라고 합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요 자리 올라가든 올라가는 척을 하든 무너지든 그 현상이 일어나기 바로 전 단계, 바로 요 단계, 바로 여기를 소위 자리라고 하는데 반대로 무너지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말고요. 이러고 말고 급하게 무너지다가 급하게 상승한 거 급하게
상승해서 무너지는 것도 조정의 반이지만 급하게 무너지는 거에 반 정도 올라오는 것도 이 반등하는 이것도 조정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에 조정의 반이 있고요. 하락하는 거에 조정의 반이 있습니다. 예, 둘 다 조정의 반이 똑같습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상승할 때가 결국은 이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꼭 올라가다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 올라오는 것까지. 결국은 주식은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주식은 언제까지 내려갈 수는 없다.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 상패의 길로 가거나 그죠? 정지나 뭐 그런 길로 갈 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 세력차트 연구소에서 따지는 걸로 저희는 이제 확률을 따지는 그 방송이다 보니까 상승한 거에 대한 반 내려오는 거는 기정사실로 봅니다. 반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가 되든 간에 이 현상이 일어나기 바로 전 요 조정이 반, 요 단계, 요까지는 정상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연구를 이때까지 한 걸 토대로 데이터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반등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반이 내려오는 것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거 차트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두 개를 다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반 정도 내려오는 거는 이건 조정이다. 하락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또 하락을 하다 보면 10칸 내려오면 5칸 정도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얘와 같은. 또 어떤 사람은 약간 또 다르다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분들을 다 그렇게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일단 저는 상승한 거에 대해서 반쯤 내려오는 게 10종목 중에 7, 8종목이면은 저는 그렇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7, 8종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급하게 상승한 거 뭐냐? 급하게 하락하는 종목이 반 정도 올라오는 종목도 10종목 중에 7, 8종목이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7, 8종목이 안 돼요, 얘는 올라가는 척 하다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 하락하는 지수 말고 이제 종목으로 볼까? 이게 너무 칸이 좁아서 예시로 들기가 좀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앞전에 얘기했던 뉴스는 이제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고 하락하는 120선의 종목들은 이거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고 있고 네네. 아이고 야 작살나고 이제 얘도 나름 괜찮은데 이제 이런 거 말고 요런 거라고 그럴까요? 이거 왜 거저인지 모르겠는데 LG화학이 자 LG화학 보십시오.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인데 이 하락하는 120선 요 빨간 선이 지금 여기 써 있죠. 빨간색 120이라고 돼 있죠. 120일의 이동평균선입니다. 요 파란 거 20일에 대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것과 이거 연두색이라고 그럴까? 이거는 제가 얘와 120과 20선보다는 얇게 놨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원래 60선 같은 거는 없애도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해놨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120과 20선입니다. 하락하는 120에 접어들면 어떻게 되죠? 제가 예전부터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승을 해도 무너져. 닿아도 무너져. 심지어 돌파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돌파해서 이거 끝나나? 네, 중간에 차트가 멈춰가지고 제가 다시 열었습니다. 자, 하락하는 120, 상승하는 120과는 반대죠. 상승하는 120과 하락하는 120 어떻게? 하락하는 120 보십시오. 돌파해도 무너져, 그죠? 근처도 못 가고 무너져. 또 돌파했는데 무너지고 빠르게 또 닿았는데도 또 무너져. 그리고 계속 무너지다가 돌파해서 돌파해서 뭔가 횡보를 하는 것 같아서 꼭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도 또 무너져. 이게 하락하는 120의 운명입니다. 하락하는 120은 돌파해도 무너져, 근처도 못 가고 무너져, 심지어 돌파해서 지지하고 올라갈 것처럼 하면서도 또 무너져. 이게 120의 운명이에요. 하락하는 120의 운명. 그럼 반대로 상승을 하는 120선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제가 어떻게 보느냐? 이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이론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락하는 120선을
제 눈으로 봤을 때 나름 이거 매 눈이에요. 예. 오, 대충 그려도 잘 그려. 예전에 이게 잘 그렸는데,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름 매 눈이 약간 비둘기 눈이 돼버렸네요. 하여튼 예, 병아리 눈이 돼버렸네요. 여하튼간에 하락하는 120을 보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이론상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견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승하는 120선을 만났을 때는 상승하는 120의 종목들은 어떠냐? 특성이 하락하는 120은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 상승하는 120선을 가진 종목들은 어떠냐? 상승을 해도 좋아요. 닿아도 좋아요. 그리고 무너졌다가도 또 올라와요. 심지어 높은 데서 또 올라가는 것도 더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내려와서 꼭 무너질 것처럼 분위기 잡았는데도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 반대예요. 닿아도 무너져. 근처도 못 가고 무너져. 돌파해도 무너져. 여기는 거꾸로입니다. 예. 깨도 올라와. 안 깨도 올라와. 심지어 올라왔는데도 더 올라가. 추락해도 또 올라와. 지지해도 또 올라와. 그럼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요? 예, 하락하는 120보다는 상승하는 120선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계속 그 매매법에 대해서 그 뭐죠? 예, 그 상한가 종목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매매법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소장자리에 대해서 소장자리 매매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소장자리 매매법을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계속 무너지다가 LG화학은 운이 좋아서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횡보나 상승하는 120선에서 20선도 이 상승이나 그리고 횡보하는 120에서 그 평행하게 가는 20선을 가진 종목이나 아니면 횡보가 아니라 상승하는 120선에서 같이 상승을 하는 이게 120, 20선, 얘도 120, 위에가 20선. 횡보를 하든 상승을 하든 나란히만 가주는 게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만 되면은 세 달 안에 세 달이 지난 다음에 120 위에서 슈팅을 할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를 먹던 전고점까지 도달되는 걸 먹던 돌파가 됐건 도달이 됐건 여기서 보면은 돌파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돌파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돌파해서 띵띵띵 이제 도달했으니까 428.42만 8,500까지 갔은 게 무너져야겠구나. 이건 도달이고 여기까지 간 거는 도달. 여기를 넘어서는 건 돌파죠. 돌파를 하든 도달을 하든 난 여기서 소장자리처럼 할 거야.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얘는 운이 좋아서 좀 갔습니다. LG화학은.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시선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120이 횡보한 지 딱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그리고 120에 대해서 평행한 걸 따지는 이 120선, 파란 게 20선입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딱 요것만, 핵심적으로 요것만 따지고 나서 난 여기서 매매할 거야. 왜? 소장자리니까. 난 여기서 매매할 거야. 왜? 소장자리니까.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보자는 거죠.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락하는 120선의 운명을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제사 사람 구실하려고 딱 횡보하는데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달, 두, 세 달이니까 여기서부터 평행하게 가니까 아니면 여기서 상승하는 거에서 평행하게 가니까 평행하는 거, 상승하게 되니까 상승하게 가는 거, 아니면 약간 상승하는 듯 가는데 지랄 맞게 가는 거, 이거 다 소장자리라고 했으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달, 두 달, 세 달만 되면 난 무조건 이렇게 매매를 할 거야, 매수를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소장자리를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거보다는 크게 올라간 종목들 보십시다. 오늘 금요일 날 크게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 소장자리들이 이게 뭐야 얘는 기본적으로 소장자리일 수도 있지만 좀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면 120 밑에 있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이런 거 말고 더 이해는 얘도 소장자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얘도
아주 원론적인 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 120 밑으로 내려와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면 한 달, 두 달, 한 달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얘도 수장 자리 느낌이긴 한데, 그죠? 여기서 여기 돌파할 때 매매를 하는 거 수장 자리가 맞긴 맞아요. 여기와 이거 심지어 심지어 곽철용 자리까지 다 되는 겁니다. 정고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은 거를 돌파하는 자리니까 이날 안 갔어요. 이날 안 간 게 아니라 상한가가 30% 여기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못 갔어요. 근데 왜 못 갔냐? 아니, 왜 많이 안 간 것처럼 보이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밑에부터 올라왔거든요.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갭을 떠서 그렇지. 15% 갭을 떠서 시작가가 15.56이잖아요. 갭을 떠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곽철용 자리 저 밑에서 올라오면은 20%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정고점이 하나나 두 개, 하나는 안 돼요. 최소한 두 개 이상. 여기 세 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저 지하실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20% 밑에서 올라오면 삐우 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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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다 써가지고 더 이상 돌파할 힘이 없다. 우리나라는 또 30%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정리 매매가 아닌 바에는. 그래서 에너지가 끝난다. 근데 이거는 20%. 이거는 20%. 근데 10% 내외에서 만약 이 곽지룡 자리 돌파선에서 10% 밑에면은 오전에는 두 배를 가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게 10%면 여기도 10% 이상, 이게 9%면 여기도 9% 이상 이런 식으로. 근데 오후에는 이게 힘들다.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낫다. 오후에는 여기까지로 그냥 끝내는 게 맞지. 이거를 돌파한다는 개념을 오전에나 10시 반까지나 통하는 거지. 늦어도 11시까지. 오후 한두 시에는 이걸 따지면 안 되니까 오후에 가면은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뭐 방송 들어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요 바로 밑에서 돌파선 바로 밑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돌파를 해버리면 이거는 18에서 22%까지 간다. 만약 이게 위에서 돌파했으면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얘는 10% 밑에서 10%나 20% 밑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곽철용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갔어요. 그죠? 얼마 못 간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못 간 건 아니에요. 상한가입니다. 29%인데 상한가인데 너무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너무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삐우 이유 여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여기를 돌파를 한 다음에 무너졌다가 다시 갈 때는 얘기가 다르죠. 여기서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몇 프로야? 따져볼까요? 7%나 되네. 어이씨. 7% 정도 되니까 돌파선이 7% 정도 되니까 돌파할 때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7%예요. 7%니까 하나, 둘, 셋 이게 됐던 겁니다. 18에서 22%까지 올라가는 22% 이상 올라가는 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경우가 달라요. 얘는 저 지하실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 얘는 바로 위에를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저 밑에서 삐우 여기 에너지가 다 써서 끝난 거고 여기서 시작한 애들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과 여기서 시작하는 것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하실에서 시작하면 여기가 다지만 바로 밑에서 시작하면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뚫고 올라가는 이게 소장 자리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소장 자리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뭐 20선 돌파 아니면 120 돌파 이런 개념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22평선 돌파 매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평선 122평선 돌파 매매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소장 자리 요즘 방송하는 소장 자리를 매매를 하시는 건 좋은데 굳이 이렇게 몇 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무너지다가 이제서 올라가는 종목을 하시는 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점수로 보면은 틀린 거는 낙제는 아닌데 이왕이면 마찬가지죠. 예, 이왕이면 이것도 조금 꺼림직해요. 그래도 이것도 좀 그렇고요. 이왕이면은 오늘 저 금요일 날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는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네요. 예. 이왕이면은 상승하는 120을 또 굳이 찾으려니까 요런 거 괜찮죠? 요런 것도 일단은 무너졌어요. 무너지다가 어디서 끝나죠? 계속 반년, 1년 여기도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무너지는 거로 봅니다. 1년, 2년 반 동안 계속 무너지다가 지금
2025년 한 해를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달 동안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 상승도 하고, 그죠? 예. 예비 상승도 하고, 구라도 살짝 치고, 그죠? 매집도 조금씩 하고, 물량도 받고, 여기 물량도 조금 여기서 받고, 여기 위에 꽤 위에 여기 위에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여기서도 안 받고, 여기서도 안 받고, 여기서도 안 받고, 여기서 받은 거예요. 여기 물량은 받으니까 또 여기에 물량을 받은 거에 대한 물량을 여기서 또 받았어요. 그죠? 할 거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예비 상승도 하고, 물량도 받고, 물량도 받고, 구라도 치고, 횡보도 하면서 할 거 하면서 가는 놈이 많이 간다. 그죠? 잘 간다. 이렇게 가는 건 정상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상승을 하는 놈인데 더군다나 1년 동안 거의 뭐 꼭 1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내 무너지다가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애들보다는 무너질 거 다 무너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좀 배웠다 하는 놈들이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뭐 숨고르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횡보라고 단순하게 얘기했죠. 숨고르기를 그래도 1년 정도 14개월 정도 한 이런 종목이 이렇게 막 박살나는 종목보다는 그죠? 박살나는 종목보다는 숨고르기를 한 종목들이 매매를 하시기에 낫지 않냐.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막 우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S큐브 같은 애들이 소장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3개월 이상 뭐 횡보도 하고 횡보를 하든 상승을 하든 120선과 20선이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하든 같이 횡보를 하든 뭐 아니면 가다가 상승하는 120이나 횡보하는 120에서 위에서 지랄을 하든 어쨌거나 평행하게 평균적으로 평행하게 중간에 이렇게 구라를 칠 수도 있지만 한두 달 살짝 구라를 칠 수도 있지만 한두 달은 좀 그렇고 한 달 정도 구라를 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무언가 올라갈 이 발돋움판을 어느 정도 제가 하락하는 120이 상승하는 120으로 만들려면은 7, 8개월 이상 횡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14개월 정도 횡보를 했어요. 그죠? 할 거 하면서 이런 종목이 그래도 소장 자리가 됐건 곽철용 자리가 됐건 뭐 122평선 돌파 매매가 됐건 22평선 돌파 매매가 됐건 전자점 돌파 매매가 됐건 전고점 돌파 매매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래도 이런 애들이 매매하시기에 좀 낫지 않냐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보다는 이렇게 막 몇 년 동안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막 올라갈랑 말랑 할 때 나 지금 매매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익을 먹을 거야.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S큐브 같이 무너지는 감이 있었어도 할 거 하면서 1년 정도를 어느 정도는 뭐 굳이 얘기하면 또 1년도 넘는 거예요, 사실. 이게 1년이 넘는 겁니다. 그죠? 122평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봐서 그렇지 횡보한 기간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횡보를 한 거예요. 그다가 지금 슈팅해서 지금 올라간 거예요. 아마 이제 꼬꾸라질 겁니다. 어떻게 꼬꾸라질지 모르겠지만 꼬꾸라질 건데 뭐 한 번 더 가고 꼬꾸라질지 두 번 더 가고 꼬꾸라질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몇 년 동안 무너지다가 이제사 올라갈랑 말랑 할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몇 년 동안 무너지든 어떻게 됐건 간에 어쨌거나 이렇게 숨고르기 할 시간이 좀 인프라 상승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는 요 기간을 갖고 있는 애들 위주로 아니면은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얘가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까지 올라간 종목은 손대기가 그렇지만 살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많죠. 우리 보면은 살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많아요. 이게 한 2, 3년 됐다.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나 하락하다가 이제 막 올라가려고 이제사 첫발 디딘 애들 이런 애들보다는 횡보를 해서 인프라 기간을 갖고 있는 애들, 상승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애들이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 자체가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꾸준히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애들,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말고요. 높은 데서 더 높은 데를 먹어야 되는 이런 매매 말고요. 그냥 잔잔하게 올라가는 애들 있죠. 이렇게 이런 애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이란 얘기예요. 왜? 지수가
평소에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맞는 얘기인데 뭐 나는 스릴 있어 그게 좋더라고 그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렇게 꼭 꼬꾸라질 확률도 있고요. 조정을 할 확률도 있는 이런 상태에서 너무 무너지다가 얘는 뭔데 자꾸 이렇게 생기냐? 무너지다가 이제 막 올라갈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애들을 그냥 이런 애들 갖다가 매매를 하시는 거는 이런 애들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가 쫙 무너지는 가운데 이제서 막 올라갈랑 말랑 할 때 이렇게 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아직 올라갈 준비도 안 된 애들인데 이런 애를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보면 뭐라 그러죠? 아 얘는 매매할 자리가 아닌 애인데 상한가를 갔네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런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나. 그러니까 좀 무너지든지 무너져서 올라갈 애들 이런 애들 말고 그냥 횡보를 하다가 갈 애들이든지 아니면 현재도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이런 애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절실한 때가 언제다? 예, 지금입니다. 지금. 예. 평소에 지수가 만약에 뭐 올 초라든가 이럴 때다. 22 내년 작년 2025년 초라든가 아니면 뭐 반대 그 전에 뭐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서 매매할 때는 굳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을 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신고가를 막 찍어 뭐 코스닥이 뭐 신고가를 찍네 만에 아니면은 요 근래 무리하게 많이 올라왔네 만에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 6천을 넘었네 이런 와중에 지금 이럴 때에는 이런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있는 종목 또는 무너지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보다는 잔잔하게 가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이나 평소에 살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 되지 않냐. 예, 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열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간단하게 오늘 방송 안 했으면 오늘 이렇게 방송을 길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나 그저께 방송했으면 간단하게 했을 텐데 오늘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도 막 우리 윤석열 씨를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고 좌파 반국가 세력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그 길을 가지 않냐.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거의 길을 가고 있지 않냐. 예, 그 느낌이 듭니다. 아마 동양에 윤석열 씨가 있다면 서양에는 트럼프 씨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 아닌데 자꾸 그 근사치 그 모델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운영하다가 그렇게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이미 그 모델을 가서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트럼프 씨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접합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미국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던 건데 어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수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할만하다. 이런 때도 할만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런 종목을 해야 되지 않냐. 또 이런 종목보다는 그냥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잔잔하게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해야 돼. 뭐 삼성전자가 요즘 그러지 않나요? 삼성전자 차트 잘 안 보는데 매매도 안 하니까 삼성전자는 안 바뀌네요. 삼성전자가 그때 우리 삼성전자는 이미 삼성전자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별로 없긴 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좀 들어가기가 그랬죠. 여기를 벗어난 요런 시점부터 여긴 좀 그렇고요. 여기서부터 이후부터는 삼성전자가 매매를 할 만한 왜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횡보를 하는 종목에서 올라가려고 하던가 아니면 아직도 계속 천천히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할 만하다. 여기는 삼성전자가 할 만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매매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22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부담스럽다. 조정을 해서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때야 뭐 혹시 모르겠는데 단타로 들어가든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부담스럽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 들어가도 되고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ST큐브처럼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잔잔하게 1년 이상 횡보를 하고 있다. 뭐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라고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YGNet 같이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뭐 좀 얘는 뭐 그나마 2년뿐이 안 무너졌네요. 확 무너진 애들 없나? 뭐 진짜 뭐 그냥 내리 쏘는 애들, 내리막으로 막 뭐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애들. 근데 왜 권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년째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여기 뺍시다 일단. 여기도 사실은 쳐야 되는데 6년. 6년 동안 무너지던 종목을 굳이 여기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날? 뭐 예를 들어서 양봉으로 올라간다. 네, 이날은 내가 그나마 이해하겠어요. 120 그나마 위니까. 이런 날 같은 날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이런 매매를 하면은 좀 어렵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걸 하지 말. 이런 종목 자체 6년 동안 무너진 종목들 이런 건 좀 아니잖아. 예선택과는 저랑 뭐 억하 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차트를 보고 그냥 하는 얘기지. 이거는 그나마 좀 낫죠. 이거는 1년, 2년 동안 어느 정도 횡보를 했으니까 YG1 같은 경우. 오스코넥도 이거 할만하죠. 할만한데 여기서는 좀 무리였는데 이제 지금은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내려오면 또 할만한 차트가 됐어요. 잔잔하게 올라가는 차트가 됐습니다. 그죠? 이런 건 됐고요. IA는 나가리고요. 예. 그냥 봐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손쉽게 보기 위해서 이 120선은 제가 이거 안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120선. 이게 빨간색 120선 120이죠? 120일의 이동 평균선. 요런 것도 요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봐도 아니죠. 계속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건 신규주라 좀 그렇고요. 요것도 이미 작전이 끝난 거예요. 작전을 하고 끝난 겁니다. 이런 건 하는 게 아닙니다. 플랫의 AI.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런 거 이제 다음번 제가 방송할 때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삼성전자 같이 잔잔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매매할 만하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높으니까 아니지만 요게 이렇게 내려오기 120선까지만 내려와도 할만하다. 그런 삼성전자 같이 잔잔하게 가는 애들 ST큐브처럼 내려왔다 손 치더라도 1년 이상 횡보를 한 걸 보면 얘는 이제 매매를 할 준비가 어느 때부터 요럴 때부터는 이제 매매할 준비가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쭉 올라가고 있죠. 근데 또 끝나나 보네. 하여튼 요런 거 위주로 오늘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잔잔하게 상승을 하거나 아무리 무너지던 2년 3년 무너지던 종목이라도 이제 올라갈 인프라가 형성돼. 제가 봤을 때는 한 7개월에서 8개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방송할 건 그건데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횡보나 상승하는 곡선으로 좀 바꿔놓은 종목은 매매할 때가 된 것 같다. 단 거기서 이제 다음번 방송할 게 작전을 최근에 했느냐 안 했느냐 무지하게 이제 꼬꾸라질 만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를 제가 이제 가지고 다음번에 방송을 할 건데 그러니까 오늘 주 메시지는 소장 자리도 좋고 곽철웅 자리도 좋고 뭐 이평선 돌파 매매 아니면 제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송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제가 모르는 노하우가 있는 어떤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는 좋으나 이왕이면 7, 8개월 이상 횡보를 했던가 아니면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종목 또는 지금 1, 2년 새 계속 아니면 3, 4년 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작전을 크게 해서 올라간 종목들 말고 삼성전자도 나름 작전을 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18만 얼마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제외하고 잔잔하게 먹을 거는 많고 잃을 거는 좀 적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길게 가져서 오래간만에 방송을 좀 길게 했네요. 목소리도 괜찮고 그래서 근데 지금 목소리가 또 잠기려고 하죠. 여하튼 오늘은 좀 방송을 길게 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도 상승할 만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매매법을 갖다 붙이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되도록이면 큰 종목들을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은 때이다. 언제가? 지금이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시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